키도는 함재묘가 아닙니다. 비행선에 탔기에 항공묘가 어울리겠죠. 1910년 10월 15일 항공비행사 월터 웰마니 비행선 아메리카호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에는 웰만과 5명의 동료 말고도 탑승객이 또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비행을 하게 된 이 고양이가 바로 키도입니다. 아메리카호는 무선 장비를 갖춘 최초의 비행선이었기에 인간이 최초로 비행 중 무선 통신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신 내용은 로이, 와서 이 빌어먹을 고양이 좀 치워! 엉겁결에 난생 첫 비행을 한 고양이 발작에 짜증이 난 승무원들이 고양이를 비행선 아래 구명 모터보트에 내려보내기 위한 외침이에요. 그러나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모터보트에 보내기엔 위험해졌기 때문에 키도는 남아있게 됩니다. 다행히 얼마 후 키도는 비행공포증을 극복하였고 기압계보다도 더 유용한 승무원이 일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메리카호의 내비게이터 말에 따르면 운행 중 2~3번 정도의 잘못된 판단을 키도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선은 거의 72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연속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아메리카호는 엔진 문제를 일으켜 천천히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키도와 승무원들은 증기선 SS 트렌트에 구출되어 뉴욕으로 돌아와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키도는 순식간에 연예인급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잠시 동안 키도는 금박을 입힌 케이지 안에 부드러운 쿠션에 기대어 백화점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첫 비행으로 영예를 하는 키도는 비행에서 은퇴하여 웰마니 딸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블랙키는 영국 해군 전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함재묘였습니다. 1941년 영국이 윈스턴 처칠 수상과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서양에서였다만 대서양 헌장 때의 사진으로 유명해졌죠. 사실 이때 블랙키는 옆에 정박해있는 미국 구축함 USS 맥도갈로 가는 통로를 건너려 했습니다. 근데 처칠이 그걸 알아채고 블랙키의 앞으로 가서 그를 쓰다듬었고 그로 인해 블랙키의 탈영은 실패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후 블랙키는 이름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가 됩니다. 참고로 바뀐 이름은 처칠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같은 해 12월 10일 말레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고양이 처칠은 일부 생존자들과 함께 무사히 구조되어 싱가포르의 사임로드 왕립 공군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원들과 캠프를 만들고 자리를 잡았지만 1942년 2월 일본군의 진격을 고려하여 몇 시간 안에 싱가포르를 대피하라는 급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필 처칠은 사냥을 하러 떠난 상태였습니다. 주어진 그 몇 시간 동안 선원들은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처칠을 찾지 못한 채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먼은 1948년 홍콩에서 영국 수병이 주워온 고양이로 영국 해군 구축함 에머시스트의 함재묘가 됐습니다. 사이먼이 처음 에머시스트에 들어왔을 때 함장은 수병들에게 자신이 눈에 고양이의 변이 보일 시 너희를 군법으로 기소할 것이라 으름장을 놨지만 나중에는 사이먼이 주 잠자리가 함장의 군모 속일 정도로 이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함장이 교체될 때 자신이 고양이를 데려갈지 고민했다고 하네요. 결국 못 데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친분이 있었던 다음 함장에게 사이먼을 인수인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함장에게도 귀여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1949년 양쯔 사건 혹은 에머시스트 사건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이 에머시스트호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함장을 포함 에머시스트 승무원 25명이 죽었고 이때 사이먼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사이먼은 치료를 통해 곧 회복하여 함선 내의 쥐를 죽이고 소년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공산당에 포위되어 있는 승무원들의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식량을 훔쳐먹던 찍찍이들 중 특별히 마오쩌둥으로 이름 붙여졌던 아주 크고 흉포한 네임드 찍찍이를 처리하여 에이블 시킷이란 계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머시스트는 이후 탈출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산당의 포위를 빠져나갔고 사이먼이 일화는 영국과 세계 뉴스에 알려져 각종 찬사를 받으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먼은 블루크로스 메달과 에머시스트 캠페인 리본을 수여받게 되죠. 사이먼은 수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의 직책은 고양이 장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차한 모든 항구에서 사이먼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국으로 돌아가면 사이먼에겐 눈에 띄는 용감함이나 헌신을 다한 의무를 한 동물에게 주는 디킨 메달의 수여식이 12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여식에는 영국 동물구호단체 PDSA의 창립자이자 디킨 메달이란 이름이 유래한 마리아 디킨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이먼은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들어온 이후 모든 동물들처럼 격리 규정에 따라 서레이에 있는 동물센터로 보내졌는데 사이먼은 이 격리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결국 1949년 11월 28일 아직 다 낫지 않았던 상처와 바이러스 감염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신문 더 타임즈에서 사이먼이 부고 기사를 실었고 곧 많은 이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또한 사이먼이 장례식이 진행된 일포드 동물묘지엔 생존했던 에머시스트 수병 전원 및 수백 명의 런던 동부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이 디킨 메달을 수상했던 고양이는 사이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재묘 가라앉지 않는 셈입니다. 원래는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의 함재묘였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1941년 5월 27일 영국 해군과 격전을 벌이다 격침됐습니다. 총 2200명의 승무원 중 오직 400명 정도만 바다위에 떠 있었고 그 중에서도 144명과 고양이 오스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오스카는 영국 해군 구축함 HMS 코사크에 구조되었고 오스카라는 이름은 이곳이 영국 병사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스카는 이 코사크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몇 달 뒤인 10월 24일 코사크는 독일 잠수함 U-563이 쏜 어뢰로 인해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59명의 승무원이 사망하였지만 오스카는 살아남았으며 구축함 HMS 리전에 의해 구조되어 지브롤터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스카는 Unsinkable Sam, 가라앉지 않는 샘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오스카는 영국 항공모함 HMS 아크로열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가지 못한 11월 14일 아크로열은 독일 잠수함 U-81의 어뢰를 맞고 격침됩니다. 여기서도 또 오스카는 살아남아 바닷물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물론 승무원도 한 명을 빼고는 전부 구조되었고요. 이후 오스카는 배로 돌아가지 않고 지브롤터 총독 사무실 건물에서 쥐를 잡으며 지냈고 이후 영국 본토의 해군 사무소로 옮겨져 남은 여생을 보내다 195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스카는 6개월 동안 무려 3척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고양이로 남아있으며 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오스카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보를 찾다 보니까 오스카의 실존 논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스마르크 생존자 중 그 누구도 배에 그런 고양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사관실에서 생활했던 장교들조차 말이다. 2. 기내에 고양이 사진 또는 기록 증거가 없다. 3. 일화에서 샘이 스스로 구조선에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바다에서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은 스스로 구조선에 올라탈 수 없다. 일화에서의 두 구조선 모두 높이가 높은 선박이고 기름으로 덮인 비스마르크의 생존자들은 구조선에 도달하기 위해 바다에서 로프로 올라와야 했는데 물에 젖은 고양이가 혼자 올라온다거나 선원들이 손을 뻗어 주운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한 높이다. 4. 당시 전쟁 중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도 구하기 힘든데 동물을 구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5. 이야기의 아크로열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때 배는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으며 모든 선원들은 질서있게 대피할 시간이 있었고 아무도 잔해에서 구조될 필요가 없었다. 고양이가 있었다면 뜬금없이 물에서 헤엄치고 있을 이유가 없다. 6. 샘이 묘사에 대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한 가지 버전은 줄무늬 고양이가 있으며 다른 한 가지 버전은 흑백 고양이가 있다. 왜 샘이 모습이 이렇게 차이 나는가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로 사진은 하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에 흔히 나와 있는 샘이라고 하는 사진은 사이먼입니다. 이게 심지어 책에도 얘를 샘이라 해놨던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MS 에머시스트라고 쓰여 있거든요. 에머시스트에 있던 고양이는 사이먼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진은 못 찾고 그림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콤보이는 영국 해군 경순양함 HMS 헤르미온느의 함재묘입니다. 고양이 이름이 한글로 치면 호위대 같은 뜻인데 이 헤르미온느의 많은 호위 임무에 같이 동행했기에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콤보이는 배 책자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였으며 전용 해먹을 포함한 풀세트의 대접을 받고 지냈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42년 6월 16일 독일 잠수함 U-205에 의해 헤르미온느가 침몰할 때 승무원 87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트림은 영국 항해사 매튜 플랜더스의 고양이로 그의 지휘 아래 소속된 모든 배들이 마스코트입니다. 호주를 일주한 최초의 고양이기도 하죠. 트림은 여러 문학작품이 주제가 되었으며 시드니에 있는 뉴 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이 창틀에 있는 조각상이 이 트림이라고 합니다. 난세는 벨기에가 남극 탐험에 사용한 배에 있던 고양이입니다. 1989년 6월 22일에 남극에서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플리는 미국의 공격 수송함 USS 프레몬트에 있던 함재묘였습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며 3개의 서비스 리본과 4개의 배틀스타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GP 여사는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극 탐험을 위해 사용한 배 인듀런스의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서지자 셰클턴은 이 앞으로 기다릴 힘든 여정 동안 동물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썰매개들과 GP 여사에게 총알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에미는 주황색 얼룩 고양이로 여객선 RMS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의 고양이였습니다. 에미는 항해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도 1914년 5월 28일 배가 퀘벡시 항구에 있는 동안 배를 탈출했습니다. 이후 승무원이 붙잡아 배로 돌려보냈지만 새끼 고양이마저 남겨두고 다시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는 세인트 로렌스 강어기 근처에서 SS 스토르스타드와 충돌하고 가라앉아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치블리는 범섬 피콘 캐슬에 탑승한 고양이였습니다.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구출된 고양이로 세계를 5번 일주했습니다. 바다에서 18만 마일 이상을 항해했다고 하네요. 치블리는 많은 방문인들에게 소개되었고 그 자체로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노바스코사의 루넨버그에서 사망했습니다. 패턴은 나치 독일이 잠수함 U-953의 함재묘입니다. 사실 나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 같은 추축국들이 함재묘에 관한 자료는 굉장히 적습니다. 패터의 경우도 사진 몇 장뿐이지만 이것도 자료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U-953은 10차례 정도 초기에 나섰는데 전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7번째 초기에 나설 때 영국 화물선 글렌디닝을 침몰시킨 게 유일한 전과였는데 그마저도 나중에 U-763의 전과로 판명났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은 자주 고장났고 적을 격침시키기 위해 발사한 어뢰는 모조리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격침되지 않고 살아남아 1945년 5월 9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항복했습니다. 찾아놓은 자료 중에서 소개해드린 고양이들이 아직 절반도 안 되는데 번외편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연속 4편이라서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소개 못한 고양이들은 다른 편을 좀 하다가 나중에 번외편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하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은 2020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도 이것저것 준비 좀 하고서 21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